안녕하세요. 공들의 파파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사실 몇 개를 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한 10여 년 전부터 취미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정말 정말 카메라는 다 써본 것 같습니다. 저 장비병이 좀 심해가지고 근데 지금 아이폰으로 찍고 있어요. 갑자기 제가 웬 아이폰을 꺼내서 이렇게 찍고 있을까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좋은 카메라는 무엇일까? 사실 유튜브 전용 카메라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혼자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 편리한 카메라는 있죠. 근데 카메라 없이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상 자료, 사진 자료만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다수의 유튜브 채널들이 일단은 자기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 과연 유튜브 영상을 위한 카메라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 10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예요. 특히 야외에서 찍을 경우에 배터리가 금방 날아가면은 정말 난감하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소니 알파 7, 알파 7S 마크 2 요런 카메라만 해도 배터리 용량이 워낙 작아서 1시간 찍으면 끝나요. 그래서 배터리를 저렴하게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카메라 또는 뭐 이런 더미 배터리를 사용해서 외장 전원을 연결해서 오래 쓸 수 있는 카메라, 아니면 저처럼 방 안에서만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은 배터리가 아닌 더미 배터리로 외장 어댑터 220V 아답터라고 그러죠. 아답터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한번 카메라를 켜면은 거의 한 1시간, 2시간씩 찍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원만 탁 연결하면은 하루 종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찍고 있는 화면을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카메라맨이 없잖아요, 우리는. 요즘 카메라들은 이렇게 LCD가 탁 열려서 딱 돌아가잖아요. 그런 셀피 모드가 지원되는 카메라가 있으면 훨씬 찍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안 되더라도 사실 방 안에서는 솔루션은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아이폰으로 후면 카메라를 찍고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필미c 프로라는 앱을 통해서 찍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안 쓰는 옛날 구형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여기서 설정도 할 수 있고 녹화 버튼도 누를 수 있고 그래요. 아니면은 카메라의 HDMI 단자로 뭐 전용 모니터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연결해 놓고 모니터를 보고 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휴대성입니다. 이 뭐 화질 좋은 막 전문가 카메라 막 이런 거를 가지고 혼자 이렇게 찍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야외에서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휴대성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 카메라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카메라가 크면 클수록 밖에서 찍을 때 주변인들의 시선이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근데 작으면 작을수록 그나마 좀 편하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성 플러스 바깥에서 내가 얼마나 편안한 마인드로 찍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카메라 크기에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큰 카메라는 안 갖고 나가게 돼요. 몇 번은 써요, 밖에서. 그런데 점점 밖에 가지고 나가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결국에 장롱에 혼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들고 찍어요. 밖에 나갔을 때. 뭐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먹는 거 찍는다도 해도 저 멀리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매 팔 정도 거리 내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찍게 되는데, 이때 모습을 제대로 잡으려면은 최대한 광각 렌즈를 쓰는 게 유리해요. 제가 썼던 카메라 중에 가장 편한 거, 구도 무시하고 가장 편한 카메라는 액션캠입니다. 사실 고프로 히어로 8을 안 팔았어요.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다 팔았지만은 요건 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바깥에서는 정말 편해요. 일단은 셀피 모드로 찍을 때 제 스스로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뭐 화면이 뒤에 있으니까요. 물론 고프로 히어로 9은 앞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히어로 8이라서 근데 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워낙 광각이라서 그냥 대충 이렇게 놓고 찍으면 돼요. 그리고 휴대폰 앱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구도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휴대폰 앱에서 구도를 보면서 맞추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액션캠을 가지고 다닐 때는 이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심지어 고프로에는 배터리를 아예 빼놓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하루 종일 해도 배터리가 충분하거든요. 특히나 야외 샷에서는
오토포커스가 생명입니다. 카메라맨이 없으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또 나와요. 혼자서 이렇게 들고 찍는다는 얘기는 내가 포커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기본적인 세팅만 해주고 나머지는 카메라가 알아서 나를 찍도록 맡겨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오토포커스 성능이 좋아야지 믿고 찍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찍고 나서 봤더니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렇습니다. 카메라 브랜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신 소니, 캐논은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마이크로 포 서드 같은 파나소닉 계열은 과거에는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최근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상당히 개선이 됐다는 점도 참조할 만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방에서 찍는 경우에는 사실 오토포커스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토포커스가 아무리 좋은 카메라, 예전에 제가 소니 알파 6400을 쓸 때도 이렇게 찍을 때는 저는 오토포커스를 끄고 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포커스가 자꾸 따라와요.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카메라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오히려 화면이 울렁울렁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방 안에서 고정으로 찍을 때는 오토포커스보다는 그냥 매뉴얼 수동으로 놓고 찍는 경우가 더 안정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녹화 가능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상을 찍는 스타일에 따라 중요도가 높거나 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 안에서 놓고 찍을 때 어떨 때는 2시간도 찍습니다. 이럴 때는 녹화 제한 시간이 30분으로 걸려 있으면은 망해요. 다시 누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혼자 찍기 때문에 막 말하고 있다 보면은 카메라가 띠릭 하면서 꺼진 소리를 못 들어요. 그것도 모르고 나서 한참을 떠들고 카메라를 딱 봤더니 언제 끊겨 있어. 언제 끊긴지도 몰라. 다시 막 찾아보고 중간에 이어나가고. 근데 이게 말만 이렇게 하는 영상이라면은 차라리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뭐 요리를 한다. 근데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 예? 그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정말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자, 최대한 영상 시간이 긴 카메라들은 보통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찰 때까지 또는 배터리가 소진될 때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외장 전원, 아까 얘기해드렸던 외장 전원으로 연결한다는 가정하에요. 그런데 30분의 리미트가 걸려있는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 관세법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유럽에서 카메라를 수입할 때 30분 이상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는 캠코더로 분류를 해서 좀 세금이 좀 비싼가 봐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30분 리미트를 걸어놓고 파는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카메라의 스펙 정보를 정확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뭐 메모리 소진 시까지 가능한 건지 30분까지 가능한 건지. 근데 물론 짤막짤막하게 찍으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발열 이슈예요. 자, 30분 리미트를 걸 때 단지 관세법 때문에 걸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가 4K 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에서 발열이 너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카메라는 법이고 뭐고 30분 이상을 찍을 수 없는 카메라도 많아요, 사실. 좀 안타까운 사실은 4K로 찍으면서 30분 시간 제한이 없는 카메라들은 대부분 조금 중급기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알파 6400, 약간 중급기라고 볼 수 있나요? 어쨌든 그것도 무제한 촬영이 가능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쓰셨는데 저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알파 6400은 발열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2번 날려먹었어요. 영상 발열 떠가지고. 정말 전문 영상기기로 넘어가면은 보통 카메라에 안에 쿨링 팬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무제한, 그리고 열이 나긴 나지만은 그 쿨링 팬으로 열을 식혀가면서 찍기 때문에 장시간 안정적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자, 4K 크롭이 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영화스러운 장면, 뭐 심도가 얕은 영상 찍거나 그 센서 사이즈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꼭 확인해 봐야 되는 스펙이에요. 1080p FHD로 찍을 때는 전체 센서를 쓰다가 4K로 딱 넘어가면은 크롭 딱 되면서 영상을 찍는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도가 얕은 영화 같은 영상 또는 광각 중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봐야 되는 스펙이에요. 초당 24프레임 영상을 지원하는지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무비, 영화에서는 24프레임 per second FPS를 씁니다. 저는 30프레임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영화에서는 아직도 써요. 그런 영화 같은 맛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24프레임을 지원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안 되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가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렌즈의 폭이 다양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논, 니콘이라고 해서 렌즈 폭이 다양하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로 포 서드 같이 센서가 작아요. 이건 이 2배 크롭 가까이 되는 센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크로 포 서드 시스템에 광각 계열의 고품질의 중저가 렌즈들이 많아요. 네, 신기하죠? 네. 그래가지고 아직 마이크로 포 서드가 영상 시장에서는 인기가 아직 많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화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면은 지금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화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35mm 기준 요게 몇 미리 화각인지. 그래서 그 미리수의 화각 대역의 렌즈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너무 비싼 것만 있는지, 아예 없는지, 이런 거를 구매하시기 전에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쨌든 저쨌든 저는 지금까지 썼던 카메라들은 다 어디 있고 지금 아이폰으로 왜 영상을 찍고 있을까요? 자, 일단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10가지 기준 안에 아이폰이 얼만큼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사실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 10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좀 다른 부류의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 전화가 한번 오면은 망해요. 꺼져버려요, 녹화가. 그래서 항상 방해 금지 모드로 놓고 영상을 찍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카메라, 렌즈 이런 거를 써오면서 뭐 DSLR, 미러리스, 뭐 L렌즈 뭐 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품질의 영상이 나와요. 그런데 과연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와 영상의 품질, 이게 관련도가 있을까? 물론 영상의 품질이라고 말씀드렸지 영상의 편집 방법,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순 품질이요. 영상 단순 품질. 제 결론은 연관성이 거의 없다. 물론 영상의 질 자체가 중요한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리뷰 채널이라든지 정말 주제 자체가 영상인 채널들이 있어요. 주제 자체가 카메라, 주제 자체가 영상의 화질, 이런 거 하는 채널에서는 분명히 중요하죠. 카메라 영상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FHD, 심지어 720p, 노이즈 좀 많이 있고 이래도 사람들 볼 거는 본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절대로 뭐 4K 영상을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추천을 더해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스토리. 사람이 얼마나 그 스토리에 흥미를 가지고 오랫동안 시청 시간을 유지하면서 영상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튜브는 이 영상을 대문에 추천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유명한 큰 채널들 한번 봐보세요. 스마트폰 하나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찍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구장창 고프로 하나로 끝내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영상이 너무너무 멋있고 색감도 좋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영상을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스토리 때문에 보는 거고 콘텐츠 자체를 보는 거지 영상의 질에 따라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시간과 인력, 뭐 자금 충분하다면은 좋은 게 좋은 거죠, 물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라이너스 그룹이라는 IT 전문 캐나다 친구가 하는 채널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레드 카메라, 아주 비싼 카메라, 1000만 원대가 팍팍 넘어가는 레드 카메라, 영상 품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눈으로 누가 봐도 와, 되게 영상이 되게 좋다. 더 중요한 거는 영상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채널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루는 내용들 때문에 보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영상, 그 카메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 카메라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편집인까지 따로 두고. 그런 환경이 갖춰졌을 때는 가능한 얘기인데 사실 혼자서 그 점까지 범접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의미도 사실 많지 않고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 중 가장 큰 채널에서 과거 올렸던 영상들 한번 쫙 봤어요. 영상만 딱 봐도 이 카메라를 뭘로 했는지 다 기억이 나거든요. 제일 많은 조회수를 얻은 탑5 영상을 봐도 제가 비싼 카메라로 찍어 올린 영상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핸드폰으로 찍거나 액션캠으로 대충 들고 다니면서 찍은 영상 이런 것들이 항상 상위에 랭킹이 되더라고요. 혼자 하면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혼자 하다 보니까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치 내에 카메라의 장비, 화질 이 부분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내가 컨텐츠 자체의 줄거리 여기에 할애하는 부분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잊어버리고 그냥 스토리 내에만 집중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결론, 스마트폰으로 찍자. 근데 사실 휴대폰으로만 찍는다고 좋은 영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미러리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카메라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방구석 찍는 영상을 찍을 때는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지금 보시는 게 그냥 찍은 영상은 아닙니다. 지금 조명이 상당히 많이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방을 해서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들이 파파였습니다.